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임팩트 있는 뉴스, 하다못해 예전에는 짜잘짜잘한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알트코인에 관한 뉴스들도 많이 없어요. 장세가 이러다 보니까 각 알트코인사들도 중요한 이슈들을 다 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발표를 안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마 3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뉴스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 이거는 개입되어 있는 설계자들이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만 보여주는 거. 때로는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응?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물리적인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이지 않은 세상도 이 범주 안에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모든 인프라를 다 연결하고 중심에 떠오르면 탈중앙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도의 집중화된 그런 사회로 사실은 전환되는 거죠. 예. 그게 더 강화되는 거지. 이게 탈중앙화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 그건 개인의 해석 나름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아마 대중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훗날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뉴스들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이 뉴스들, 이 사람들이 제공해준 몇몇 개 안 되는 뉴스들 보고 우리는 희망회를 돌리고 그리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하고. 그죠? 근데 이것조차도 요즘에는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밤에는 몇몇 개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2023년을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몇몇 개 있기는 했었어요. 어쨌건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냥 숫자만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FTX 사건과 신현성, 권도영 이런 걸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한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 관한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불신이 없었죠. 거의 확신, 거의 신 같은 존재로 거의, 예? 미국이란 나라에 관해서는 그랬겠지만 아마 실체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객관화돼서 아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미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그냥 저한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기서 이제 편가르기 할 필요도 없고. 예. 하여튼 그래요. 자, 겨울 폭풍이 북미를 강타하면서 비트코인 광부가 전원을 껐다, 꺼졌다, 여기 이렇게 해석해서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해시가 40% 정도 떨어졌다. 그랬다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집권화죠. 지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풀은 거대 채굴풀들, 거대 채굴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아마 독점할 거예요. 손을 잡은 조직인 MIT, 그러니까 연준과 MIT가 같이 CBDC에 관한 연구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 날짜가 2023년 1월 12일이다. 예. 되게 중요한 뉴스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날짜적인 관점. 그리고 SEC 리플 사건의 힘만 문서 숨기기 시도 그래서 ETH에 관한 증권인지 아닌지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숨겼다. 그러면 리플에 관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규제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그 안건을 숨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중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자꾸 보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정해진 길,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 서서히 대중들한테 예, 유도하는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좋은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아마 예, 이 소송에서 패소할 거다라는 뉴스가 아마 일주일 정도 떠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 다 겁먹게 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제 느낌이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몇 년 동안 홀딩하다가 포기라고 떠나시겠죠. 그리고 나서 통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건 에너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유로존이 에너지가 급등을 했다가 쭉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아직까지 82까지 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높은 거는 기정사실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 유럽이 아시겠지만 가스를 제대로 러시아로부터 수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전 생각이 됐고, 또 하나 이거는 세계 정부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이 아마 이거 그 개수랑 그래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전을 막 이렇게 늘리다가 어느 해부터 원전 가동률을 낮춰요. 이때가 예를 들어서 뭐 40개다 이러면 이때 갑자기 뭐 27개까지 낮춰요.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를 따졌을 때. 근데 이게 전 세계 정부가 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원전을 줄여야 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죠.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랑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음모론 같지만 이것도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FTX 같이. 네,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왜 원전을 계속 늘리다가 응? 친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유로존 같은 경우 친환경을 얘기해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전을 늘리다가 친환경을 고집하면서 원전을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나무를 떼기 시작을 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어쨌건 이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사실. 예, 원전이 100%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화석연료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생산 대비 수요량을 공급을 100% 채워주질 못하니까. 하여튼 그랬었다는 거죠. 이 뉴스가 갑자기 내가 와전돼서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어쨌건 원전 5기 가동 못해 한전 적자 7조 더 늘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 얘기 같아요. 전기세 올려야 돼. 우리 지금 적자야. 그리고 투자 규제, 하워드 막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워져. 대안은 이것.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2023년만 두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CNBC에 따르면 막스는 향후 몇 년간 2에서 4% 수준의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큰 성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대중이 원하듯이. 그러면 과연 코인은 어떻게 될까? 코인은 수년간 어떻게 될지. 저야 뭐 예전서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식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